나우루.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지도 위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독립공화국 중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매년 이 나라에는 겨우 200명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스탄불 공항에 3시간 일찍 도착하여 13시간 30분 만에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7시간의 경유 후에 피지 제도의 나디까지 13시간의 긴 비행기를 타고 다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75%의 좌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나디에서 나우루로 가는 비행기는 4시간 반이 걸렸고 48시간 동안의 제 끝없는 여행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나라들도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섬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거의 일주일 뒤에 예정된 다음 비행기가 떠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다 여행도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나우루는 거대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서 큰 배들이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립된 섬의 주민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1975년 인산염 매장량이 풍부했던 나우루는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인당 GDP가 그러나 오늘날 과일과 채소가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에 따르면 나우루는 국민의 약 60%가 과체중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만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나우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담배 소비율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외국 언론을 멀리하려는 노력은 꽤 명백합니다. 수많은 서류를 제출한 한 달간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겨우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신청 비용이 50 AUD인 반면 언론인과 언론사 대표들은 8,000 AUD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억제책으로 요구합니다. 경찰은 제가 입국할 때 들고 있던 드론을 즉시 가져갔습니다. 나우루를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 정부는 하늘에서 나우루를 촬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우루가 숨기려고 했던 더러운 진실 때문이고 여러분은 다음 장면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야렌 지역에 와 있는데 활주로와 진입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차량들이 양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륙과 이륙 과정에서 제트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주는데요. 국토가 워낙 작아 띠 모양의 공항이 섬 남서쪽 해안 전체에 걸쳐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공항입니다. 들어가고 싶다면 이 울타리를 그냥 뛰어넘길 수 있습니다. 섬의 총 면적은 단지 21평방킬로미터 혹은 8평방마일입니다. 전국을 차로 운전하는데 최대 20분이 걸리고 순환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여정은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주의를 끌기 싫어서 나우루의 유일한 관광청에 연락해 가이드와 함께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관광기관에 따르면 한 달에 한두 명의 관광객들만 그 섬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는 인터넷에 언급된 숫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섬에서 비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Volleyball. 그래서 그 섬에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Anything we want to do. 어떠한 것들이요? Fishing, sleeping, eating. 그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먹습니까? Chinese food. 1, 2, 3. Woohoo! Get out of here, boy.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지는 않지만 몇 세기 동안 나우루는 철새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 섬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 이 섬의 토양은 새똥과 해양 미생물로 만들어진 구아노라고 불리는 보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899년 독일 지질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이 고원에 양질의 인산염 매장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금만큼 가치가 높았던 인산염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원료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가 나우루를 빠르게 합병해 해외 광업장으로 변모시켰는데 1942년 일본이 잠시 점령한 것을 제외하면 추출한 인산염은 수년간 초저가로 세계에 팔렸습니다. Some old people say that this cell here, Japanese used to pile people in and then close it up, put some gasoline from the rooftop and then burn them in there. Those who don't want to work for them. 이제 막 사라지려는 이 철도는 1907년에 인산염 광산을 육지 내부에서 서해안의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1968년 나우루가 독립할 때까지 3,500만 톤의 인산염이 해안에서 떠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세기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과일과 채소들은 이 작은 섬의 토양에서 추출한 인산염으로 재배되었습니다. 독립 후 나우루는 상당한 부를 얻었고 인산염 채굴을 위해 사용될 땅을 가진 많은 나우루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백망장자가 될 때까지의 날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다른 태평양 섬들에서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인산염 광산에 더럽고 덥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우루는 197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7만 6천 달러 정도였는데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에서 오늘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미국은 4만 4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나우루는 세금이 전혀 없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교육, 교통, 의료 서비스, 심지어 주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Yeah, I've seen my grandma come out of the bank with the pillowcase. They put all their money inside and just walk out with the money. Spend it all up.
람보르기니를 샀지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버린 경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Yes, that's true. Even big some waste. of the cars are bought for just decorations. 갑자기 나우루인들이 부유해지자 소비의 광풍이 그들을 덮쳤고 이 작은 섬은 최신 자동차 모델들로 가득 찼습니다. 길가를 따라 우리는 과거에 버려진 고급 자동차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캐딜락, 지프, 랜드로버. 이 자동차들은 섬 주민들이 한때 이 길에서 속도와 놀이를 위해 사용했던 자동차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곳은 거의 자동차 묘지와 같습니다. 그 위에 쌓인 녹층은 영광의 날들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원주민들은 길을 돌아다니는 길 잃은 핏불무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한때는 인기 품종이었던 섬 주민들이 이 개들을 열심히 입양했다가 거리에 버려둔 적도 있었습니다. 개와 함께 나우루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이 들여왔습니다. 고양이, 닭, 돼지는 비교적 최근에 섬 주민들에게 친숙해진 동물입니다. 광부들이 나무를 뽑아내고 풍부한 토양을 캐서 모든 생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곳은 농업이나 건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우루 사람들은 이 문제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나우루의 지형은 깊이가 15m 또는 49피트에 이르는 구덩이와 섬 중심부에서 해안 지역까지 이어지는 석회암 봉우리로 덮여 있습니다. 높은 산도로 인해 농작물은 이 황량한 땅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주로 호주에서 수입된 고도로 가공된 통조림 식품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4세입니다. 질이 낮은 식사 습관으로 나우루는 여러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비만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년 전 서구 세계가 발견하지 못했을 당시 이 섬은 자급자족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의 97%와 여성의 94%가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에 있습니다. 나우루의 비만 문제는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과체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45%의 인구 내에서 절단 수술이 흔합니다. 나라 전체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매장 진열대는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6주마다 이곳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섬에서 먹는 것은 사치입니다. 콜리플라워 한 개의 가격은 18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이며 수박 한 개의 가격은 61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서양 국가들이 자국민에게 판매를 거부하고 대신 나우루 사람들에게 터키 꼬리로 판매하는 고기 제품을 소비합니다. 75%가 순수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양이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인산유채굴의 또 다른 단점은 주거 공간의 부족입니다. 파기로 인해 나우루의 80%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약 14,000명의 주민들을 겨우 4제곱킬로미터 또는 1.5제곱마일의 해안 지역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하다 라군입니다. 이 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래의 식물이 자리한 지역으로 이곳은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나우루는 예전에는 이러한 식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바나나나무, 판다누스나무, 파인애플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각품처럼 솟아있는 나우루 해안선의 산호바위는 바다 위로 5m 또는 16피트까지 솟아있습니다. 해저는 해안에서 약 200m에 이르는 죽은 산호바위로 덮여있어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없으며 이중 상당수는 수중에 있어 썰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백 미터 물속까지 걸어가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파괴되면서 나우루의 연간 평균 기온은 섭씨 30도 또는 화씨 86도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계절적으로 몬순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 섬에서는 비와 시간이 하나로 흐릅니다. 그러나 나우루에는 강이나 시내가 없습니다. 섬 주민들은 신선한 물에 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역삼투압 기술을 사용하여 해수를 정화하여 매일 200만 리터의 음용수를 생산합니다. 모쿠아 웰이라는 지하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의 도움 없이 이 동굴 입구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는 상당히 좁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기의 나우루 주민들은 이 장소를 대피소로 사용하고 음용수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했습니다. 이곳은 캔과 유리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하 호수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음용수 공급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전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It's the god here. There's the altar on top side. If they give it food, it will come into life and then it will bring them what they were asking for. 누군가가 여전히 부라크를 믿고 있는가요? Some, they believe that this water here and they've witnessed that if you come and take a dip, it will heal your skin or maybe some other diseases. 이 나라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렌 지역에는 국회의사당, 대사관, 이 나라 유일의 경찰서, 소방서, 공항과 같은 모든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3개를 포함한 11개의 학교와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에 능통합니다. 현지인들은 제일 언어로 나우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우루라는 이름 자체가 나우루에서 유래된 단어인 아나오에로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나는 해변으로 간다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말하나요? Vete. 어떻게 지내세요는 어때요? ¿Cómo, hermano?
나우루에 국회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공식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섬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가 없었고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나우루의 국회는 19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비디오에서 보여줄 장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저를 여기 있게 두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의 나우루 정부는 인산염 예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석유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이에는 멜버른의 나우루 하우스, 하와이의 나우루 타워, 괌의 퍼시픽 스타 호텔, 워싱턴의 퍼시픽 하우스, 피지의 그랜드 퍼시픽 호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와 부정부패로 인해 1990년대 동안 정부는 수백만 달러의 적자에 처해졌고 인산염에서 나온 저축금은 빠르게 소멸되었습니다.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를 조세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마약 카르텔, 러시아 마피아,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과 돈 세탁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나우루는 분기가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400개가 넘는 외국 은행에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선택적인 기록 보관을 허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러시아 마피아는 나우루에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만 7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의 결과로 나우루는 불법 해외 은행 활동을 중단하고 2004년 이후로 현금 중심의 경제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호주 달러가 나우루의 공식 통화입니다. 국내에는 소수의 ATM만 있고 그 ATM도 자주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도 여기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나라 내에서는 호주 은행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다가오면서 인산염 예금은 고갈되어 인산염 수출은 최고치 대비 1%로 떨어졌습니다. 나우루의 중앙은행이 붕괴되고 해외의 소유물들은 하나씩 매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탑사이드로 이동하면서 굴착기가 활동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아직도 소규모로 인산염 채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또 다른 인산염 광산을 발견한다면 그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지지하겠습니까? I'll just say leave the nature alone, because even Nauru now digging to the ground, we're gonna sink. 인구의 52%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며 교회의 지원금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서 스트레스는 고급 담배 소비율을 증가시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에는 총 5개의 해변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고무 타이어와 쓰레기로 어지럽혀 있습니다. 나우루는 2001년 호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원하지 않는 난민을 수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주로 아프간, 이라크 및 이란 출신인 약 1000명의 난민이 나우루로 이송되어 무기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나무의 그늘이 충분하지 않은 탑사이드에는 난민촌이 3곳이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무더운 태양 아래에서 플라스틱 텐트 안에서 생활하며 규칙적인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을 배제하고 비참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들은 수용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호주는 매년 이러한 수용소를 운영하기 위해 약 5억 5천만 달러의 평균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우루 정부는 섬에서 구금된 각 난민당 50만 달러의 이윤을 얻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리케이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탑사이드의 세 곳에 위치한 수용소로 이끄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지만 저는 바깥에서 촬영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약 20년 동안 이러한 수용소는 의료 부주의, 사고, 자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장소들은 현재 완전히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우루는 캐나다 기반의 메탈스 컴퍼니와 협력하여 심해 광업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100만 년 동안 몇 밀리미터만 자랄 수 있는 다금속 광석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석에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 니켈, 구리 및 망간과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가까운 미래의 에너지 원천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광업 활동이 해양 생물의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바다가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나우루 영상은 여기에 게시될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콘텐츠는 새 채널에만 게시될 겁니다. 방금 제 최신 영상 라 링코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간 정착지를 공개했습니다. 구름 위를 넘어 지구에서 하늘과 가장 가깝게 사람들이 사는 곳 5100m에 달하는 이 극단적인 고도에서는 대기가 상당히 얇아지고 현지인들은 평소 산소 수준의 50%에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보다 혈액세포를 2배 더 많게 생산하게 진화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는 낮은 기압 때문에 나무 한 그루도 살 수 없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이 마을은 심지어 유럽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보다 여기를 클릭해서 제 새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가신 김에 제 새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멋진 탐험을 위해 거기서 뵙겠습니다.